안녕하세요. 찐돌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사실 제가 누군가를 도울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저도 공시 생활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누군가가 공부하는 방향을 알려줬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참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공시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풀이법에 앞서 몇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첫째, 저번 영상에서 초콜릿과 카페인 음료를 시험 중에 마시라는 말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잠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은 시험 중에 음식물 섭취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시험 순서를 변경하면 안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제시한 시험 순서는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이 문제풀이 순서에는 정답이 따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가장 먼저 자신 있는 과목을 풀어라. 그리고 국어나 영어의 독해같이 이해가 필요한 과목은 네 번째나 다섯 번째에 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일단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를 풀 때쯤이면 저희 집중력이 가장 떨어질 때예요. 그때 만약에 독해같이 단순히 직관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정말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를 네 번째, 다섯 번째 푸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장에서 기마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마개는 시험에 있어서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장에서는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시험인가에서 밖에서 아이가 시험 내내 울어서 정말 시험을 망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매번 시험을 볼 때나 모의고사를 볼 때 귀마개를 착용하고 건물의 창문을 다 열면서 약간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실전에서는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시험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시험을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험 전에 인쇄면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시켜주는 감독관님이 있고 아닌 감독관님이 있어요. 만일 확인을 시켜주신다면은 한국사, 행정법, 사회 이렇게 뒤쪽에 있는 과목을 접어서 표시를 해둡니다. 반대로 만약에 확인을 시켜주시지 않는다면은 시험 시작 종이 치기 전에 1분과 30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책상에서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험지를 잡지는 말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살짝 손을 갖다 대서 이렇게 한국사 장을 예상해 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터치가 감독관님께서 하시진 않을 거예요. 시험 보기 1분 안쪽에서는. 한국사를 풀고 영어를 풀고 이제 국어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저의 국어 문제풀이 순서는 문법, 독해, 형태소 소우 문제와 띄어쓰기 문제를 풀고 맨 마지막에 한자를 풉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문제풀이 순서를 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어의 문법은 영어의 어휘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고 두 번째로 알고 틀리고가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시간을 줄이기에 상당히 유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독해를 풀어줍니다. 문법을 풀어주고 독해까지 풀어준 다음에 띄어쓰기 문제와 형태소 문제 그리고 한자 문제만 남잖아요. 여기서 형태소 문제와 형태소 수 문제와 띄어쓰기 문제를 왜 뒤로 빼냐면은 이거는 다른 문법 문제들보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 번 보고 딱 틀렸다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문제들을 다 풀고 약간의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은 시간을 두고 풀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은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찍고 넘어갈 수 있게 그것을 앞쪽에 풀면은 판단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분배해야 되는지.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남는 시간에 문제, 형태소 문제나 띄어쓰기 문제 접근을 하면은 그때는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이 문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게 판단이 빨리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뒤로 빼서 거의 다 과목마다 다 똑같이 어려운 문제는 다 뒤로 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자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정말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너무 헷갈려요.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풀면은 진짜 한자 문제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맨 마지막에 풀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공부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자는 딱 기출만 하고 끝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한 60%는 틀렸다 생각을 하고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한자는 맨 마지막에 풉니다. 자세한 풀이 내용은 나중에 공부법 할 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이제 국어까지 풀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냐? 이제 마킹을 하면서 국어, 영어, 한국사 마킹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한국사, 영어, 국어 풀 때 정말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별표를 쳐요. 만약에 제가 색펜 같은 것도 왜 제가 삼색펜을 쓰는 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빨간색을 많이 써요. 거의 90%는 빨간색을 쓴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저는 그 과목 안에서도 순서를 나눌 때 안 푼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게 표시된 문제 외에도 내가 이건 진짜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면은 풀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 하는 문제는 요 파란색으로 바꿔가지고 표시를 해요. 별표를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언제 쓰냐? 지금 마킹할 때 쓰는 거예요. 이제 국어까지 문제가 다 풀었어요. 됐죠? 이제 평소에 자기가 시간을 예측을 해두겠죠? 국어까지 푸는데 몇 분? 이렇게? 그럼 판단을 해요. 국어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마킹을 한 문제를 답안지에다가 체크를 안 하고 시험 전체가 다 끝났을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대신에 여기 끝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둬요. 다 풀고 나서 다시 바로 볼 수 있게. 두 번째, 국어까지 풀었는데 완전 내가 예상했던 시간에 딱 맞추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초과했다. 그러면 전 미련 없이 그냥 답안지에 써버려요. 왜냐면은 시험 보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은 한 번 더 보는 거지. 뒤에서 행정법이나 사회와 같이 본인이 남은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딱 맞추거나 아니면은 더 그 시간에 오바가 되면은 저는 그냥 아무 미련 없이 그냥 좀 한 번 더 보면 맞출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저는 그냥 답안지에 체크해 버립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진짜 시간이 딱 치면은 뒤에서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 때문에 뒤에 문제도 앞에도 문제가 남았는데 빨리 풀어야 돼 하면서 뒤에도 말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표시해둔 것도 다 마킹합니다. 이거는 진짜 팁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간 부족은 거의 대부분 한국사, 영어, 국어에서 많이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그 시험에 내가 시간을 많이 썼는지 아니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었는지 그 판단은 거의 웬만하면 80% 이상이 한국사, 영어, 국어 난도에 따라서 거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어까지 다 풀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한 번 더 볼 문제를 볼지 아니면 그냥 체크할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풀 때 시계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딱 과목이 끝난 다음에 시계를 보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저를 한번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시에 시험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국사에 조금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 시험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을 볼 때는 거의 10분 안쪽으로 웬만하면 풀어요, 한국사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영어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영어까지 끝냈을 때 대부분 10시 40분을 제한 시간으로 둡니다. 그리고 국어까지 끝나고 나면은 11시를 제한 시간으로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킹을 하면은 11시 5분. 기본적으로 마킹을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문제 옆에다가 답안지를 마킹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는 저는 마킹을 다 하는데 거의 국어, 영어, 한국사까지 마킹하는데도 거의 한 4, 5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끝나고 이렇게 마킹을 하면서 저는 마킹 시간이 거의 한 2분 정도 줄어서 한 3분 안쪽으로 마킹을 끝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시 5분까지 마킹을 끝냅니다. 그리고 11시 20분까지 행정법을 풉니다. 그리고 11시 35분까지 사회 마킹까지 끝냅니다. 이러면 딱 시험 끝나기 5분 전에 끝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보다 조금 시간이 더 남아요. 왜냐면은 저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행정법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3분 정도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시험을 다 끝내면은 한 8분, 10분에서 8분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여유롭게 시간이 남았으면 기존에 앞에서 이렇게 파란색 별표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여기 끝을 접어놨잖아요. 그래서 접은 거를 피면서 이런 문제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봐줍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저의 시험은 끝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꼭 제가 뭐 10시에 시작해서 10시 40분까지 영어를 끝내고 11시까지 국어 끝내고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하는 게. 네, 이제 행정법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쯤 되면은 시험을 진짜로 치르고 있다면은 아마 정신이 반 정도 나가 있을 거예요. 거의 막바지로 왔기 때문에 집중도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깨알같이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 진짜 중간에 읽다가 한번 정신 놓치면은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행정법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보다 특히나 문제에서 옳은가 그리고 옳지 않은가 이걸 구분해 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행정법 같은 경우 행정법이나 행정학도 그렇겠죠? 이런 경우에는 선지 하나하나가 보시면 알다시피 보세요. 거의 선지 하나가 4줄이에요. 진짜 지금 봐도 약간 공포스러운데 진짜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빼곡하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집중도 안 돼. 근데 중간에 한번 놓쳤어. 그러면 그때부터 좀 자기 페이스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정말 다른 과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은 따로 뭐 순서를 정하진 않아요. 그나마 좀 순서를 정한다면은 이렇게 막 길어진 거 있잖아요. 막 한 선지에 막 4줄, 5줄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표시를 하긴 했어요. 너무 이건 시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컨디션이 좋은 시험에서는 이런 거 표시 안 하고 그냥 쭉 풀고 컨디션이 좀 나쁜 시험에서는 이렇게 긴 거는 한 번에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긴 거는 표시를 해서 먼저 짧은 문제들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선지 하나에 막 4줄, 5줄 되는 건 표시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풀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마킹을 어떻게 했냐면은 첫 면이 있잖아요. 그럼 2면 문제를 다 풀고 바로 마킹하고 그리고 2면 문제를 풀고 바로 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행정법이랑 사회는 따로따로 넘어가면서 바로바로 마킹을 했던 것 같아요. 사회를 은근히 효자 과목이긴 한데 은근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사회 순서는 기본적으로는 법과 정치 그리고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 순으로 풉니다. 근데 저는 그 순으로 풀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사회는 한번 봐요. 그래서 이런 도표나 표나 도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표시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풉니다.
내가 딱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죠. 딱 봤을 때 한 번에 직관적으로 풀 수 없다 싶은 거는 무조건 표시를 해둬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법과 사회 풀고 사회 문화 풀고 경제 풀고 그 다음에 제가 표시했던 도표를 맨 마지막에 풉니다. 이렇게 사회까지 다 풀어주고 이제 앞장에 있었던 이렇게 그 속에 표시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별표를 쳤던 그 문제들을 찾아서 마무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시험을 마칩니다. 또 이 방법이 몸에 숙달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이런 순서를 머리로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알아서 체화될 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너무 영상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